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잘못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호소할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고,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조선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세금을 뜯기고 어린 딸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은 삿갓 하나 눌러 쓴 어느 선비의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충청도 홍주 땅 끝자락, 남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조그만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정씨의 얼굴에는 이미 삶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졌으며 웃음은 오래전에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 최 씨는 3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군 건 변변찮은 텃밭 한 떼기와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 씨에게 남은 건 12살 딸 순이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이 크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제 어미가 일 나간 사이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어린 나이에 제법 살림을 꾸렸습니다. 정 씨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에 뛰어놀아야 할 텐데, 저 나이에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어야 할 텐데. 하지만 그런 사치는 이 모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날이 밝으면 남의 밭에 나가 품을 팔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그날 저녁 순이 밥상에 올릴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정 씨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대문 앞에 관아의 아전 둘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장부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팔뚝이 굵은 나장이었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탁 펼치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이 최가 댁이요? 정 씨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방, 군포 3년치 밀렸소. 포 6필이요. 정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포 6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정 씨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쌀 몇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소. 죽었지. 아전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잘랐습니다. 근데 장부에는 아직 살아있거든. 그러니 내야지.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사람 세금을 어찌고 자시고가 없소? 아전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달 안으로 포 6필 안 가져오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요. 그 말과 함께 아전의 눈이 순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내다보던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전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 몇 살이요? 12살? 기관에서 데려가면 쓸모가 있겠는데.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하지만 아전은 이미 말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며 흙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엄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정 씨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조금 있다가. 순이가 잠든 뒤
정씨는 조용히 마당으로 제발 누군가 좀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늦가을 저는 하늘은 괜찮습니다. 차갑고 높았습니다. 딸아이만은 순이 달이 많은 밝았고 제발 별이 좀, 많았습니다. 제발 누군가 좀 정씨는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무릎을 저는 꿇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딸아이만은 포 6필, 순이 많은 도무지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빌리자니 다들 사는 게 빠듯했습니다.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자니 아정과 현감은 한통속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늘인지 남편 귀신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인지 그냥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군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딸아이만은 순이만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당의 차가운 흙 위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삿갓의 탄 도포 차림. 등에는 낡은 짐 보따리 하나를 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어디서 굴러다니는 건달 선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눈에 따뜻함이 있었고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어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의 최서방댁이 어디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고 선비는 천천히 정씨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씨는 낯선 손님이 의심스러웠지만 선비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소? 정씨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아 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선비의 눈을 보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군포 독촉이 온 것, 딸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협박까지. 선비는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직접 봐야겠소. 그 말이 그날 정씨가 들은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감은 관아 대청에 아전들을 불러 앉혀놓고 으스대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가 댁에서 아직도 포 6필을 안 가져왔단 말이지? 그 여편네 딸을 오늘 당장 데려오너라. 아전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레 같은 외침과 함께 어젯밤 그 남루하던 선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둥근 동판 위에 말 3마리가 양각으로 새겨진 조선 팔도 어디서든 권력을 가지는 그 패. 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사또. 아전들이 허둥지둥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군적 장부를 가져오너라. 장부를 펼친 박문수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죽은 지 3년이 된 사람, 죽은 지 5년이 된 사람, 심지어 죽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꼬박꼬박 세금 독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죽은 자의 이름이 23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백골징포, 죽은 사람의 뼈에서도 세금을 거두는 것. 그것이 이 마을에서 수년째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문수가 장부를 덮고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걸 알고 있었느냐? 현감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이 저도 미처 몰랐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죽은 자의 딸을 끌고 오라 명령한 것도 몰라서 한 짓이냐? 현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감은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주동이 된 아전둘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억울하게 낸 세금은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마을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정 씨는 대문 밖까지 나와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사 또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문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그때 순이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댕기머리가 찰랑거렸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문수의 도포 자락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박문수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내려 순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삿갓을 눌러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 길 위로 정 씨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골증포. 글자 그대로 풀면 하얀 뼈에서 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에서 지우지 않고 그 가족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당시 지방 관리들에게는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세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니 죽은 자의 이름을 살려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항상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활동하는 동안 이런 부조리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보고 모른 척 지나치는 것. 그건 그에게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뼈에서도 세금을 거두다 조선의 백골증포. 억울한 자의 편에 선어사 박문수.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